지금 모든 뉴스들이 뭐로 덮여 있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3대 특검법 공포로 지금 많은 뉴스들이 뒤덮여져 있습니다. 자, 이 특검 어떤 특검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성 가득한 특검이라고요. 왜냐? 일단 첫 번째, 여권에서만 특검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특검이라는 건요, 야당이 만드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권이라는 건 자신들이 정권을 먹은 거고, 그 정권을 먹었다라는 건 수사기관들까지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여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야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특검과 관련돼서 민주당과 조국당이 넣어놓고, 심지어 그 특검 후보자까지도 민주당, 조국당만 추천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위헌성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후보자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대립했던 사람들을 대거 깔았고,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 인사를 포진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게 뭐예요? 검찰 해체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사람들이 특검을 만들어서 검찰에 있는 검사들을 데려다가 특검을 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되냐고요. 자, 안 그래도 법조계 얘기하잖아요. 검찰청 해체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는 특수부 검사에 의존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검사들을 악마화했던 게 민주당 좌파들인데 그 검사들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냐? 문재인 정권이 임기 초기에는 검찰을 그렇게 악마화하면서도 특수부는요 23명에서 43명으로 늘려놨어요. 이래놓고 시간이 지나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뭐 했습니까? 퇴임 6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금 어떤 거예요? 문재인이 과거 벌였던 일을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또다시 똑같이 벌이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속도전을 내느냐? 특검 추천 8시간 만에 한밤중에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몇 시냐면요, 정확히 11시 9분이에요. 밤 11시 9분에 이 특검 3개와 관련돼 가지고 속전속결로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타임테이블을 보여드리면요, 이래요, 여러분들. 빠르죠? 자, 5일날 통과시켰고 9일날 정부 이송, 10일날 국무회의 심의 의결 공포, 11일날 후보 받으니까 바로 12일날 특검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과 그리고 이재명이 얼마나 빠르게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8시간 만에 밤 11시 9분인데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특검을 임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발표를 누가 하느냐?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한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추천한 사람이고 이재명은 지명하고 임명하는 사람인데 그 과정 속에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일을 민주당이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이 특검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좌파들이 우파를 공격함에 있어서 얼마나 짬짬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정부 관료들 특검법 반대에 여당 추진 나도 딜레마. 이게 딜레마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민희가 방통위원장 교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모르는 일이겠냐고요. 과거 이재명이 말했던 정치보복 안 한다는 말이 얼마나 또 허황된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왜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특검의 속도를 내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이슈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와 관련돼서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정권 청고위직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오광수 어떤 사람이에요? 민주당 좌파들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직접 설득까지 해가면서 임명을 강행했던 게 바로 오광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광수가 차명부동산, 차명대출로 인해 언론 보도에 나왔고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사표를 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이재명도 져야죠. 왜냐? 이재명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또다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을까?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을 누가 검증했을까? 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알고 보니까요, 이재명 라인이 검증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그림자 참모인 성남 경기도 라인이 고위 인사 검증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 검증을 못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이런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80억 부동산 투기 위성락, 30년 부동산 투기 이한주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 최근에 양파남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김민석입니다. 자, 김민석이 옛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게 돈을 빌리고 7년째 미상환했고 그것이 무려 4천만 원이고 그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무려 9명에게 1천만 원씩 빌려가지고 지금 벌써 몇 명입니까? 1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김민석이가 재산을 2억 원 신고했는데 사무관 체면만 1억 4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독이 또 나와요. 김민석 사당법인 운영 결령 누락, 공적자금 운용 검증 회피 의혹. 심지어 뭐까지 나오냐? 김민석 최고위원 시장 선거 뛰며 11개월간 중국 칭화대 석사 측이 분실술 썼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몸은 국내에 있는데 중국대에 가서 석사를 어떻게 취득합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김민석과 관련돼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김민석만 터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뭐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아들내미 문제까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재산 2억 원인 김민석에도 불구하고 아들내미는요, 고교 시절 수천만 원짜리 국제고를 다녔고 지금은 미 대학에서 억대 유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김민석의 말에 따르면 전처가 지금 이 학비를 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중요한 게 뭡니까?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관련 있는 근거를 까야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런 학비뿐만이 아니잖아요. 김민석 아들내미가 저렇게 미 대학에다가 입학을 할 수 있는 스펙을 쌓아줬는데 그 스펙을 어떻게 쌓았다라는 겁니까? 김민석의 권력을 가지고 쌓아줬다라는 거예요. 김민석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그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3 시절에 아들내미 스펙을 쌓아줬고 심지어는 대학 가서 세미자 열어주며 스펙까지 쌓아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나오냐? 어제 이것까지 나옵니다. 자, 김민석 아들 고교 때 홍콩대 인턴하며 공동 저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홍콩대 인턴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홍콩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김민석 아들내미가 다녔던 고등학교 측에 따르면 해외 인턴 위한 휴학이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고교 때 홍콩대 가서 인턴하며 공동 저수를 하려면 몸이 홍콩에 가 있어야 되는데 김민석 아들이 다녔던 고등학교는 우리는 해외 인턴 위한 휴학을 허용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김민석과 관련돼 가지고요, 돈 문제에 불거지고 있죠. 김민석 관련돼서 아빠 찬스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쯤 되면 김민석이가 조금 뺨때리를 때리는 거예요. 조금 뺨때기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석은 뭐라 말하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빠 찬스 논란에 아들 입법활동 대입 활용 안 해. 나는 아빠 찬스 한 적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청문회 가서 해명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더 나아가 김민석 개인 채무와 관련돼서도 뭐라 말하냐? 정치법 위반 추징급 등 완납했고 대출받아 사적 채무 전학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럼 무슨 돈으로 이걸 갚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김민석
세비가 수입 대부분인데 5년간 추징금 6억 완납하고 순자산도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뭐 좌파들은 뭐 주머니가 있습니까? 뭐 돈이 막 나와.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자산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무가 줄어들고 있어. 근데 추징금은 또 내고 있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버는 돈은 한정적이에요. 왜냐? 김민석이 벌 수 있는 건요, 국회의원 세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비로 추징금도 내야 되고 자신의 개인 채무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웃긴 건 보시는 것처럼 김민석의 재산 변동 내용을 보면 채무도 갖고 있고 추징금도 내고 있는데 자산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요것도 김민석이가 앞으로 해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김민석 관련된 단독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에야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모르는 척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됐을 때도 과연 모르는 척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 물음표를 던져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런 인선과 관련된 이재명 정권의 인사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누가 까주고 있다라는 겁니까? 조중동이 아닙니다. 누가? 좌편향 언론들이 까주고 있다고요. 경향신문, MBC, 뉴스타파 등등등 이 좌편향 언론들이 이재명 정권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자리 다툼하는 거라고요. 오죽하면요, 언론 보도에 검찰 출신 나가고 민변 들어오고 여권 파워게임인가. 자, 그와 관련돼서 지금 늦어지는 외교안보 인사까지 나옵니다. 왜냐? 자주파 동맹파 알력설까지 돌아.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꽂아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인사까지 늦어지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간 지금 장차관 추천을 받을 게 아닙니다. 빠르게 인선을 하고 그와 관련된 검증을 받고 일을 시켜야죠. 포장지만 깔아봤자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포장지를 누가 찍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알아서 찍고 있잖아요. 누가? 양분함이가. 민주당 양분함. 이재명의 호위무사. 조직 동원 셀프 추천, 국민 추천제 취지 논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쭤보는 겁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인사가 만살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인사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그 인사 문제가 지금 좌편향 언론부터 끌어올려지고 있는데 어제 어떤 보도가 나오냐? 이런 보도가 나와요. 단독 대통령실 인사배제 7대 원칙을 안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는 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할 겁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직자를 뽑을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 더 웃긴 건 지금 인사배제 7대 원칙을 안 만든다고 하면서 최근에 어떤 보도 있었습니까? 음주사고 비리엄벌 대통령실 집권 초 기강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음주사고 비리 엄벌을 하겠다라는 기준을 잡아놓고 나중 와서 인사비리와 인사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는 원칙을 안 만들겠대요. 이게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자,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안 만드는 게 아니다. 못 만드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제가 굳이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딱 떠오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입했을 때 7대 원칙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인사배제 기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울 수가 없죠. 바꿔 말하면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게 더 솔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음주사고 비리 엄벌하겠다면서요. 여기에도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음주사고가 아니라 더 솔직하게 말해야죠. 뭐라고? 음주운전이라고. 음주운전을 왜 음주운전이라 말을 못하고 왜 그걸 딱 단어만 잘라가지고 음주사고라고 말하는지 저는 굉장히 물음표가 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그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요 언론 보도에 대거 나타나고 있고 그 언론 보도는 다른 곳이 아니라
좌편향 언론들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져야죠. 왜냐? 과거 민주당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인선 때마다 얼마나 태클을 걸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태클을 다 걸었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기 편하죠. 자신이 지적질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과연 과거 자신들이 말했던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지적을 받았을 때 이걸 고쳐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도 어떤 문제점이 불거지는지, 이 문제를 누가 드러나게 하는지, 과연 이재명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컨디션 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